4번 볼게요. 14번.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m,2의 제곱을 따르고 y는 2m, 시그마의 제곱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확률의 합이 1이다 라고 했습니다. x와 y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y가 m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0.3085. 자, 0.3085라는 값을 만들려면 0.5에서 요 값을 빼면 되겠다. 0.1915를 빼면 3085가 되니까 요게 사용될 건가 봐.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설명할 거야. 정리해보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m,2의 제곱을 따르고 그 다음 y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2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정의되어 있죠. 자, 이거 먼저 할게요. py의 m 플러스 3. 자, 여기다 쓸게. p의 y가 m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085니까 이걸 표준화하게 되면 p의 z가 작거나 같다. 뭐라고 쓸 수 있지? 시그마 분의 m 플러스 4 마이너스 2m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0.3085가 되는 겁니다. 자,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0.5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다. 분모는 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m 이렇게 정의가 될 것이고 이때 이 값은 마이너스 0.5 즉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얻을 수 있네. 8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값을 얻는다 라고 하나 설명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에 주어진 조건을 봅시다. x가 8, 두 번째 조건이죠. x가 8일 때를 기준으로 x와 y의 확률의 합이 1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요 밑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p x가 8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하고 py가 8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표준화를 하면 자, 이렇게 되죠. z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뭐가 되지? 8 마이너스 m 이렇게 정리가 되고 플러스 p에 뭐가 될까요? z 이렇게 되고 작거나 같다 시그마 분의 8 마이너스 2m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값이 얼마라고? 요 값이 1이다 라고 이제 문제에서 정의를 한 거야. 는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작거나 같다가 서로 같으려면 표준화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z고 여기가 가운데가 0인데 만약에 이 값이 하나가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하나는 반대쪽의 값이 똑같아서 이것보다 요 길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다를 해야지 두 개를 더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 앞에서 8-2m이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요 8-2m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걸 밑에다 다시 써보면 이렇게 돼. p z 그리고 8-m 이렇게 되고 플러스 p의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요 값은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 자, 2분의 8-m이 1이면 이때 m 값은 얼마였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m 값이 6이면 우리는 6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m 값이 6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의 값은 4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 x가 시그마보다 작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x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6이라고 구해진 거고 표준 편차가 2의 제곱인 정규 분포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x가 시그마가 4였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이거 표준화해보면 6을 기준으로 2씩 움직이니까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값은 0.5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 0.3413을 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0.3413을 뺐더니 이 값은 얼마가 됐다? 0.1587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16번 볼게요. 두 함수 f하고 g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고 gx가 증가 함수이고 h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2,2가 곡선 gx에서의 변곡점, y는 gx에서의 변곡점이 2,2.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g2는 2가 돼야 되고 변곡점이니까 g 더블 프라임 2가 0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랬을 때 f'2, h'2가 4다. 그리고 f'2는 4고 h'2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hx를 미분해서 식을 정리해야겠네. 자, h'x는 합성함수니까 f'gx 하고 그 다음 g'x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h'(x) 하면은 이제 미분 한 번 더 하니까 f'(gx) 하고 속미분을 하면 g'x가 두 번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내비두고 gx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g'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h'2분의 이거를 f'2로 나눴을 때 이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이 값들을 전부 여기다가 2라고 넣을 거예요. 2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러면 g'2가 0이니까 주어진 항은 소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은 g2는 2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 그러면 h'2라는 것은 f'' g2에다가 g'2 얼마인지 모르죠. g'2의 제곱이 라는 값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f'2로 나누래. 그러면 f'2로 나누면 이 값은 얼마인지 모르나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값은 4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g'2의 제곱이 4가 된 거야. 근데 g'2의 제곱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gx가 증가함수면 g'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g'2가 4라는 얘기는 g'2의 제곱이 그럼 g'2는 얼마였다? 2였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계산하는 거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h'2가 얼마냐? 즉 여기다가 2를 넣으니까 즉 h'2는 f'의 뭐가 되죠? g2 하고 g'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2라는 값은 문제에 2가 되고 g'2도 2가 됩니다. 그럼 f'E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f'E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f'E가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f'E는 이 값은 4가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g'E가 2니까 이 값은 8이다 라고 얘기해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봅시다. 16번 문항은 나형과 중복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형의 16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형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17번 볼게요. 17번도 나형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형 17번 문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형 17번 문항과 동일하니까 그것의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문제 봅시다. 18번 문제 등비급수죠.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이 있고요. 그림을 짚으면서 해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변의 길이가 8이고요. 이때 A1, B1 그리고 B1, C1, C1, D1의 중점을 각각 D2, F1 여기가 중점이랍니다. 여기가 중점, 여기가 중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4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서 뭐라고 했냐면 A1, D1의 중점을 각각 G1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또 2가 되네요. 2.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h,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 녀석의 여기가 4인데 여기에 중점 이렇게 된 거고, 요 길이가 4인데 여기가 또 중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또 뭐라고 했냐면 G1과 D1의 중점을 A2, 그 다음에 H1과 E1의 중점을 B2, F1과 I1의 중점을 C2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길이는 1, 그리고 요 길이도 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4고 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또 중점이니까 여기가 1, 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4 이렇게 정의가 될 때 만들어지는 이 4개의 사각형, 이 4개의 사각형을 넓이의 합을 R1이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A2, B2, C2에서 그은 이 정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똑같은 상황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아지는 요 녀석들의 넓이를 R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무한히 더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이렇게 될 거야. 처음에 만들어지는 A1, B1, C1의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과 A2, B2, C2에서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니까 닮은 비를 이용하여 넓이의 합을 계산할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요 세 개의 사각형은 당연히 일정한 비율로 가지니까 이 세 개의 사각형은 합동이니까 한 개의 사각형을 구해서 곱하기 3을 할 겁니다. 물론 요 끼인 각이 6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제일 큰 사각형. 자, 이 제일 큰 요 직각 삼각형, 요 삼각형, 예각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요 예각 삼각형, 끼인 각이 60도인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첫 번째가 나오겠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자, 요거예요. 요 부분 얼마지? 3이고요. 요 길이는 5가 되지요. 그리고 사인 6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지 2, 그리고 요 길이 4, 그리고 사인 60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네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그러면 사인 60도, 즉 3분의 파이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얘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5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2 루트 3. 그럼 이 값은 얼마입니까? 4분의 7 루트 3 이렇게 돼요. 이거 하나의 넓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이 S1은 4분의 7 루트 3이 몇 개? 3개니까 4분의 21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할까요? 요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죠. 요 변의 길이. 자, 요 변의 길이는 뭘 이용해서 A2, C2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A2, C2의 제곱은 하면은 자,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3, 9죠. 플러스 요 길이는 5입니다. 5. 그러니까 25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30에 코사인 60도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9 더하기 2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19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A2, C2의 길이는 루트 19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자, 닮은 비. 자, 닮은 비를 계산해 봅시다. 닮은 비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닮은 비는 8대 루트 19. 다시 말해서 1대 8분의 루트 19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 넓이 비는 제곱이 되니까 공비는 제곱비지요. 그러니까 64분의 19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공비를 구했고요. 4분의 21 루트 3이라는 값을 계산했으니까 이들의 무한합 S는 1 마이너스 64분의 19가 될 것이고 분자는 4분의 21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은 64분의 45가 되고 4분의 21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에 4, 6에 24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 7에 21이고요. 얘가 15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15분의 112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
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9번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x가 양수이고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 전체 집합에서 gx가 이렇게 돼 있네. 자, 적분 구간에 뭐가 있어? 미지수 x가 있죠. 그럼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지? 구간의 시작값과 같도록 값을 넣었을 때가 0이고 그 다음 g'x가 뭐였다? ln fx다 라고 두 가지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gx와 gx의 도함수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gx는 x = 1에서 극값 2를 갖는다. 무슨 뜻입니까? g1이 극값 2가 되는 거고 g'1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의 사실에서 g'x가 ln fx니까 g'1 하면 ln f1 이 값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f1이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x가 로그의 진수니까. 그리고 두 번째, gx가 g'-x와 g'x 이 무슨 뜻? y축 대칭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보자. g'x가 뭐였지? ln fx. 그러니까 g'x는 ln fx야. 근데 그러면 g'-x는 뭐가 되겠어? ln의 f의 마이너스 x인데 이 둘이 지금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ln fx와 ln f-x도 같다는 얘기니까 이때 fx는 f의 마이너스 x와 같다. 그게 무슨 뜻? fx도 y축 대칭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내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대칭적으로 줬고요. 지금 fx분의 f'x라는 형태가 나온 거야. 이것은 로그를 미분하는 거니까 자, g'x를 유심히 봅시다. g'x가 ln fx니까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g'x는 뭐가 되죠? fx분의 f'x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g'x는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쭉 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g'x의 dx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적분 구간이 또 대칭적으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주어졌으니까 g'x가 y축 대칭인지 원점 대칭인지를 보려고 하는데 문제 나의 조건에 보면 g'-x와 g'x가 같다고 했으니까 g'-x와 g'x가 같다고 하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g'-x의 마이너스는 g'-x와 같으니까 이 값은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점 대칭 함수랑 지금 이것도 원점 대칭이죠. 그럼 원점 대칭과 원점 대칭을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y축 대칭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지. 그러면 이 값은 y축 대칭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네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g'x의 dx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식이 식과 식의 고배 형태니까 무슨 적분? 부분 적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부분 적분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빠르게 늘 이렇게 계산하니까 자, 어떻게 하죠? 얘는 그냥 내리고 이걸 적분한 거 g'x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얘를 미분하고 얘를 다시 적분한 거 gx 이렇게 적분하겠죠? 그럼 이 값이 0, 1 이렇게 되니까 찾는 값은 2배에 뭐가 됐어요? g'1 마이너스 g1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0이니까 플러스 g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1이 얼마라고 그랬지? g'1은 0이라고 그랬고 g1은 2라고 했으니까 g'1은 0이라고 했고 요 값은 2라고 했고요. g0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g0은 문제 제일 처음에 구해놨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g0은 0이다 라고 해서 요 값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이때 이 값은 우리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함수의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원탁 위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접시가 놓여있고 같은 종류의 쿠키 9개, 같은 종류입니다. 접시에 담으려고 하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적혀있는 접시와 그 접시에 이웃하는 양 옆의 접시 위에 3개의 쿠키를 한 개씩 담는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3개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지? 자, 한꺼번에. 자, 예를 들어 1인 경우가 나오면 6하고 2에도 넣는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행을 3번 반복할 때 9개 쿠키를 모두 접시 위에 담을 때 6개의 접시 위에 각각 1개 이상의 쿠키가 모두 담겨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나온 수, 두 번째 나온 수, 세 번째 나온 수가 뭔지를 우리가 잘 정해야 되니까 그때 나온 수를 첫 번째 나온 수를 A라고 할 거고 두 번째 나온 수를 B, 세 번째 나온 수를 C라고 해서 A, B, C의 순서상의 형태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한 개 이상의 쿠키가 전부 담겨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잘 보세요. 3번을 했을 때 만약에 첫 번째 1이 나오면 1하고 6하고 2를 담겠죠. 두 번째에 2가 나오면 2하고 1하고 3을 담을 것이고 세 번째에 3이 나오면 3하고 2하고 4가 나오니까 이렇게 빈 접시가 한 개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첫 번째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왔는데 두 번째가 2 나온 거야. 그럼 2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가 나온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되니까 빈 접시가 2개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럼 최대 빈 접시는 어떻게 될까? 그냥 1이 나온 거야. 1 나오고 6 이렇게 나왔는데 또 1 나오고 그 다음 또 1 나와. 그래서 빈 접시가 최대 3개가 발생될 수 있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빈 접시가 3개 발생할 때는 이 3개가 전부 나란히 붙어 있어야 돼. 즉 이웃해야 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빈 접시가 이렇게 2개가 발생을 하잖아. 그럼 빈 접시 두끼리 이웃하는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빈 접시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를 빼서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해 가셨으면 자, 요거를 좀 지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서 해봅시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것과 같으니까 6의 세제곱, 즉 216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빈 접시가 1개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먼저 6개의 접시 중에서 빈 접시 하나를 골라놓고 나머지를 채웁시다. 그래서 6가지가 곱해질 건데, 자, 빈 접시가 1개가 되려면, 예를 들어, 1이 빈 접시였다라고 해봅시다. 1이 빈 접시가 됐다는 얘기는 2, 3, 4, 5, 6이 전부 쿠키가 담겨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해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3 나오고 3 나오고 자, 3 나오면 2, 3, 4를 채우는 거죠.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될까?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나와도 되지.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되죠? 3 나오고 5 나오고 5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주사위를 던지는 이 경우의 수에서 3, 3, 5, 3, 5, 3 이런 식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례를 계산해 보면 이 값은 이제 3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3팩, 2팩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럼 이게 3가지, 6가지, 3가지니까 총 12가지. 그래서 6가지 곱하기 12가지가 되니까 접시가 빈 접시가 1개 발생하는 경우는 6 곱하기 12 해서 총 7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봅시다. 두 번째는 빈 접시가 몇 개 발생했을 때, 빈 접시가 2개 발생한 거야. 그러면 그 두 빈 접시를 뽑을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두 빈 접시도 이웃해야 돼.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랑 같은데 이게 총 15가지입니다. 근데 15가지인데 이렇게 하면은 빈 접시 2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따져야 돼요. 1하고 2가 이웃하는 경우, 2하고 3이 이웃한 경우, 3하고 4, 4하고 5, 5하고 6, 6하고 1이 이웃하는 경우. 그러니까 총 5가지 이렇게 세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웃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빈 접시 2개가 이제 이웃하게 비어 있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빈 접시라고 합시다. 그럼 3, 4, 5, 6이 3번 던졌을 때 채워져야 돼. 그럼 3, 4, 5, 6이 3번 던졌을 때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가 2번 나오고 4, 4 하고 5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4가 한 번 나오고 5가 2번 나오는 경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가지수가 3팩, 2팩이고 플러스 또 3팩, 2팩 이렇게 되니까 총 6가지. 그래서 이 경우는 5가지 곱하기 5가지가 아니고 6가지죠. 미안합니다. 5가지가 아니고 6가지죠. 왜냐하면 한 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되니까 6가지죠. 그래서 6 곱하기 6 해서 총 36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겠어? 빈 접시가 3개가 발생하는 경우야. 자, 빈 접시가 3개가 발생해야 돼. 그럼 빈 접시 3개가 발생하는 경우는 뭐 있을까? 빈 접시 3개가 이웃하게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빈 접시가 3개가 이웃하려면 요렇게 1, 2, 3 요렇게 하나 빈 접시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셋 똑같죠? 요렇게 넷 그 다음은 요렇게 5 그 다음에 요렇게 6 그러니까 빈 접시가 이웃하는 3개가 이웃하게 비는 경우는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1, 2, 3이 빈 접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1, 2, 3이 빈 접시면 4, 5, 6에만 쿠키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4, 5, 6에 쿠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 5, 5 이렇게 나오는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5, 5, 5 이렇게 나오는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한 가지. 그래서 빈 접시가 3개인 경우는 6 곱하기 1 해서 6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216분의 72 플러스 36 플러스 6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값은 1 마이너스 216분의 114가 될 것이고 정리하고 약분하면 36분의 17이다 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럼 36분의 17이 답이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계산됩니다.